유치원에 입학하는 시기가 다 다르고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고자 하는 유치원을 일일이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죠. 추첨하는 당일에 보면 일부 유치원별로 선발되고 또 떨어지는 분들 사이에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해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국회나 언론이나 등을 통해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시스템 사용에 대한 불안함이라든지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유치원 현장에서는 시스템상에서 유치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 간 서열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막연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를 뭔가 굴레를 만들려고 도입된 제도 아니야? 사용해보지 않고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반대를 하는 거죠. 그 생각의 벽을 깨는 거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엄마들 말이 그랬어요. 유치원에 보내는 게 대학 보내기보다 더 어렵다고. 유치원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5군데 정도는 넣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 5군데를 일정을 진행을 하려면 온 가족이 동원돼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유치원 전형이 어느 정도 시기에 다 몰려 있으니까. 허수의 경쟁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는. 왜냐면은 정말 무한대로 어머님이 시간만 내신다고 하면 이 인근에 있는 모든 유치원에 원서를 넣어볼 수 있었던 예전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요. 어머님들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를 하시고 계속 취소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12월, 1월에 무한대로 반복이 됐었거든요. 학부모들이 발품을 팔아 유치원을 찾아다니며 설명을 듣고 유치원생 모집 추첨일에 온 가족은 물론 일당을 주고 사람까지 구해 참석해야 했던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죠. 뿐만 아닙니다. 유치원생 모집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구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유치원 역시도 원생 모집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게 된 것이 바로 유치원 전자추첨제 처음 학교로입니다. 학부모들이 온라인에 접속해 투명하게 공개된 유치원 정보를 살펴본 뒤 마음에 드는 유치원을 선택해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추첨을 해 원생을 선발하게 된 거죠. 반드시 필요하고 서둘러 진행해야 할 정책 과제 중 하나였지만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먼저 사립보다는 공립유치원에 이제 처음 학교로가 도입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막상 사용해 보니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더라. 또 그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치원 쪽으로 이제 피드백이 되어서 좀 참여율이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미리 안건을 시도교육청과 공유를 하고 그 안건들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TF를 먼저 개최한 다음에 그 의견을 전체 중앙 TF에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주요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고요. 구성원들은 이제 시스템의 주 사용자가 되시는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님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그리고 교육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교육부 방침이 정해진 다음에 4월부터 저희가 서울 또 세종시 대구로 오가면서 9차례 TF를 했고요. TF 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고요. 시뮬레이션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 또 거기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고. 시작하는 일정부터 어떤 유치원은 이때가 좋겠어요, 어떤 유치원은 이때가 좋겠어요 하는 의견을 저희는 다 들은 거죠. 시도별 입장도 다 들었고, 이게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겁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일단 불안해 하셨어요.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첫 해에는 거의 참여를 안 했어요. 유치원 단체라든지 또 사립유치원 제가 직접 우리 직원하고 나가고
또 나가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라.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반영을 하겠다. 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4번 정도 보류되고 그 공청에서도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막 교육청 입장, 또 교육부 입장, 또 유치원 입장, 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또 틀립니다, 입장이. 그 가운데도 조율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얘기가 안 되면 일단 가서 또 협의해서 와서 하고. 없던 시스템이 현장에 도입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저희가 경청하면서 반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학교로 도입 첫 해였던 2018학년도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불과 2.7%. 하지만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다양한 제재와 인센티브를 내세워 참여를 독려하면서 2019학년도 사립유치원의 처음 학교로 참여율은 무려 60%로 증가했죠. 그리고 17개 시도에서 사립유치원의 처음 학교로 참여에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2020학년도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한 날 다 등록할 수 있는 부분, 굳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그런 게 가장 편리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해주신 것처럼 의견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정말 공정한 거예요? 라고 문의는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아예 그 추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가 없고 결과만 받아본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 좀 많이 이제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됐어요. 추첨을 한다는 건 굉장히 긴장이 되는 부분이고, 또 굉장히 학부모님이 예민한 상태에서 오시는 부분인데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는. 제가 그 30년 넘게 하면서 그동안 그 공무원으로서 못 해봤던 그런 것도 다 한 것 같아요. 하고 나니까 진짜 전국적인 이런 정책을 개발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도 있고요. 공무원이 좋은 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정책을 개발해서 이 국민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이게 큰 보람일 거다. 공무원으로서 이 업무가 내 업무가 되는 순간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답이고 내가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와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고 이제 그렇게 약간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학부모 의견이라든지 또 때로는 언론으로부터 쓴소리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무조건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듣고 이제 이 제도 도입 취지를 계속 곱씹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바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점, 얻은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생활 밀착 우리 국민들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지 곰곰이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혁신의 거리들이 발견이 될 수 있는데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혁신은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은 본인들이 이미 답을 정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소통에서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그것을 정책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늘 하는 말이 소통을 다 했다라고 하죠. 내가 만든 것이 이 제도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개선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부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